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5일 오후입니다. 제가 있는 오스트리아 할슈타트는 오전 10시 12분이고요. 한국에서는 오후 5시를 넘었네요. 이 현장이 기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보고서를 통해서 왜곡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기자 이런 사람들의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조선일보가 바로 삼척항에 셀프 입항을 한 북한 목선을 최초로 발견한 김경현이라는 분을 만난 것이 이 특종의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 조선닷컴에 실린 김경현 씨와의 일문일답이 이 사건의 핵심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 요걸 소개하면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정권의 영향을 받는 국방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의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자가 김경현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 북한 목선을 발견한 게 몇 시쯤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난 15일 오전 6시 46분에 112에 신고했으니 그보다는 10여 분은 일찍 봤을 것입니다. 요새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림짐작으로 몇 시경 이런 게 아니에요. 새벽 산책을 하려고 차를 타고 바닷가에서 내리자마자 먼 발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저 사람들 북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군인도 경찰도 없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삼척항 방파제 끝에 빨간 등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상한 생각이 가시지 않아 배가 정박해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2명은 배에 있고 2명은 부두에 나와 앉아서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 담배 많이 피웠죠. 그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처음 멀리서 말을 걸었을 때 나이가 가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뭐라 답변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중국 사람인가 했습니다. 목선을 구경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거니까 북한 선원 4명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니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 서울에 이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6시 46분이었습니다. 기자가 실제 입항한 시간은 언제쯤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김경현 씨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내 기억에는 그 시간에 바닷가에 작은 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바닷가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작은 배라도 움직였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정박하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선박은 그 전에 삼척항에 도착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한 후 경찰들은 몇 시쯤 출동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김경현 씨는 육상경찰이 먼저 출동했고 몇 분 있다가 해경들이 왔습니다.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6시 46분에 신고하고 7시 17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나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으니까 경찰 본지는 그때 도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착한 경찰들은 북한 선원에게 어떻게 왔느냐 등을 물어본 뒤 배 안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해경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112에 신고할 때 선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12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도 북한 선원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112 통화를 해서 처음에는 전화통화 내용을 그들이 잘못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 상황실에서 나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선원들에게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업을 나왔다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 떠밀려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북한 선언의 외모는 가장 젊은 사람 한 명은 빳빳하게 다림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미로 칼주름을 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할 때 입는 옷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 2명만 옷을 깔끔하게 입었고 나머지 2명은 군복에 점퍼를 걸쳤습니다. 젊은 사람 2명과 나머지 2명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우네요. 그리고 2사람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남았고 2사람은 북한에 돌아갔다는 것과 좀 연관됩니다. 젊은 사람 2명과 나머지 2명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도 없이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나이 든 사람은 고무장화를 신었는데 인민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2사람은 단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은 어민, 2사람은 뭐 군인인가요? 어쨌든 2대2로 판이하게 용모에서 차이가 났다 이야기입니다. 배 내부도 봤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배 안에 그물이 있었는데 의아했습니다. 그물이 1개였는데 거의 새 거였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물이 하나인 것도 이상했습니다. 나도 바닷가 출신인데 울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통배를 타고 조업하는 사람도 저런 그물 5-6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고기 잡을 때 그물 코가 크고 작고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목선에 실린 그물은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 쓰는 종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배를 선장이 이 배를 몰고 나올 때는 남쪽으로 가서 귀순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기잡이인 것처럼 위장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목선 발견 당시 인근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방파제 끄트머리 등대 쪽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2명 있었습니다. 낚시하느라 북한 목선이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112에 신고한 뒤 경찰차가 출동하니 그제서야 낚싯대를 놓고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동네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경찰관들이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습니다. 반대편에 좀 떨어진 곳에서 멍게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바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 군 당국과 연락은 있었나요? 김경현 씨는 군 관계자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당일 오전에 해군이 아니라 육군 23사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묻는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1분 정도 통화한 게 다였습니다. 그 뒤로는 당국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참 대접이 이 국가기관에서 이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조선일보 기자만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이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국가당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기자만 관심이 있다. 국가당국에서는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된 불똥을 맞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의 신고 정신은 일종의 호기심인데 북한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신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 배 안에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무장하고 있었으면 간첩선이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대응이 간첩선이면 틀림없이 이 김경현 씨는 사살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동한 이 경찰이 무장을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분의 이야기로는 좀 미심쩍은데 무장을 하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로서 이 두 사람이 귀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배를 몰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게 저항하지 않고 따라왔다가 결국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 당국의 발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돌려보낸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려줬으면 안 되고 이건 적어도 몇 달 신문해야 됩니다. 몇 달 신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하나 다 뽑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 자산입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불법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바꾸자고 해야 됩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 이게 따라왔던 어떤 귀순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한 사람이에요. 귀순하겠다는 사람은 용서를 하고 귀순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과거 같으면 돌려보내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요사이는 돌려보내준다고 하면은 인도적 차원에서 똑같은 인도적 기준을 북한에 또 요구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돌려주었느냐? 귀순이라고 발표하면 김정은을 화나게 할까 싶어서 서둘러서 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